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작가는 바로 생존 작가 중 가장 비싼 그림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호크니인데요. 크리스티 경매에서 예술가의 초상이 약 1,019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하죠. 최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성황리에 전시를 끝내기도 했고요. 제가 줄 서서 본다는 그 전시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전시장 내부 촬영은 안 돼서 사진 자료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호크니의 작업을 제가 5가지로 분류를 해보았는데 초창기 작업, 수영장 그림, 2인 초상화, 그리고 다시점에 대한 작업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작품인 멀티 캔버스까지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고고! 초기 그림을 살펴볼게요. 이 작품은 티 그림, 이 작품은 끈끈함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호크니가 재학 시절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1960년 당시에는 추상표현주의와 팝아트가 활발하게 유행 중이었어요. 추상표현주의를 쉽게 설명하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물감의 속성을 표현하는 양식인데 잭슨 폴록 아시죠? 잭슨 폴록처럼 물감을 흘려내리거나 흩뿌리거나 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양식이 바로 추상표현주의라면 팝아트는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 가령 잡지나 광고나 만화에서 차용한 이미지를 순수 미술로 끌어들여온 양식을 팝아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양식이 혼재된 시기에 호크니는 이 작품을 그렸는데 이 끈끈함이라는 작품의 배경을 보세요. 뭔가 알 수 없는 텍스트와 균일하게 칠해지지 않는 배경, 그리고 붓질들이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추상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은 조형 요소라고 볼 수 있다면 앞에 캐릭터에 그려진 숫자는 바로 팝적인 기호라고 읽힌다고 하네요. 호크니는 추상의 형태와 테크닉은 매력적이지만 그 자체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했어요. 호크니는 평소 문학에도 되게 관심이 많은 작가였어요. 그런 자신의 문학적인 취향과 서술적인 내용을 넣기에는 추상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앞에 이 기호가 그런 호크니 본인의 문학적인 취향을 넣은 조형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기호는 월트 위트먼의 숫자 코드에서 따온 것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데이비드 호크니의 DH와 월트 위트먼의 WW를 숫자 코드화 시킨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끈끈함이라는 단어 또한 위트먼의 시에서 따온 단어인데 그 뜻이 이성적 연애하는 데뷔되는 보통의 남자들 간의 강렬하고 끈끈한 개인적 접촉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림 속에 그려진 캐릭터는 구강 성교를 하는 모습을 그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호크니의 동성애적 코드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이 휘트먼이라는 시인은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왔던 오 캡틴, 오 마이 캡틴의 시 구절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숫자가 또 다른 회화적 요소로서 어떤 면이나 선처럼 사용한 점, 그리고 관객의 호기심을 끌었다는 점. 저 같은 경우에서 전시장에서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저 숫자가 저게 무슨 뜻이지? 하고 더 들여다보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 식의 조형 요소로서 작용한 점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2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바로 호크니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죠. 바로 수영장 그림인데요. 호크니는 1964년 초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느낀 그 강렬한 태양빛과 집집마다 딸린 수영장 풍경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많은 수영장 그림들을 그리게 되는데 A Bigger Splash, 바로 이 작품이 그때 만들어진 작품이죠. 이 시기에 그려진 그림들은 공통된 분위기가 있어요. 적막하고 고요하고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이 그림 속에는 어떤 인물도 심지어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요. 수직 수평의 아주 정적인 면들 가운데서 이 첨벙거리는 물면이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표현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여기 캔버스 바깥에 남겨두고 그림을 그렸는데 사각형 속의 사각형, 한 번 더 가둬버린 이미지. 그 점이 더 그림을 정적으로 모는 것 같고 또 이 배경을 롤러로 밀었는데 그 납작한 면 표현이 또 이 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일조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이미지들은 다 면적으로 표현되었는데 이 물튀김만 감각적인 선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뭐랄까 이게 절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도 나온 선이 아니라 막 그려진 선처럼 보여서
이 다른 정적인 면들과 더 대비가 되고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물튀김에는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의 파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초의 스플래시인 거죠.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시간성이 배제된 저 영원한 건물과 달리 순간에만 존재하는 물방울과 그 궤적을 더 공들여 표현한 게, 이 그림은 영원성과 시간성이 부딪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오는지, 혹은 무료한 일상에서 어떤 재밌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생동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작품이지 않을까. 다음은 바로 호크니의 가장 비싼 그림인 예술가의 초상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자료로 그림을 구성했는데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여기서 사실적이라는 말은 대상의 표면의 느낌까지 완벽하게 재현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 달리의 시계처럼 대상을 왜곡하거나 어떤 상상적 이미지를 넣지 않은 채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렸다는 리얼리즘입니다. 물론 사진과 그림에서 약간의 색 차이는 있겠지만 저 물 표현 좀 보세요. 수영장이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그냥 밀어버린 게 아니라 햇빛에 반사돼서 일렁거리는 선들, 물 표면에 작게 있는 파도, 그리고 사람의 물 그림자까지. 정말 저 수영장 물에 손을 넣고 휘저으면 손가락 사이로 저항을 받으면서 지나가는 물결들이 상상될 만큼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붉은 재킷을 입은 사람의 시선, 아주 가는적이지 않나요? 저 잠수한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장면 전의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 눈엔 그렇게 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호크니의 동성애적 코드가 담긴 그림이라고도 말해요. 앞서 제가 사실적이라고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단순화되었다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뒷배경의 산, 수영장 타일바닥, 그리고 사선으로 칠해진 그림자, 이렇게 기하학적 도형 아래 칠해진 색들이 더 적막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앞에 물튀김도 단순하게 이미지화 시킨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그림을 살펴볼까요? 마찬가지 물의 일렁임을 단순화시켜서 표현했습니다. 단순화된 이미지로 패턴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그림에서 표현된 물의 일렁임은 유선형의 선들로 그려져 있는데 저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DNA의 사슬 구조처럼. 또 수직 수평의 면들에서 색들이 간섭 없이 칠해지는데 여기서 간섭 없이 칠해졌다는 말은 색들이 입시미술 그림을 예를 들어볼게요. 정물 그림, 주전자가 있고 밑에 벨벳천이 깔려있고 옆에는 장미꽃 정물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보통 수채화를 할 때 주전자 표면에 반사된 장미꽃의 붉은기, 벨벳천의 색감까지 언뜻 물감으로 표현을 해주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주전자는 오로지 주전자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간섭 없이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영장 파란색은 오로지 파란색, 저기 위에 노란색은 오로지 노란색, 그런 식으로 마치 콜라주 하듯이 색을 색면과 색면이 대비되는 표현 방식. 이렇게 호크니의 표현 기법으로는 색면 대비와 단순화된 이미지를 꼽을 수 있는데 다음 작품을 볼까요? 이 그림은 호크니의 2인 초상화로 유명한 클라크 부부와 퍼시인데요. 부부죠. 근데 전혀 그 관계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다 정도? 어디서 잘라 붙여진 사람들 같아요. 심지어 이 남자 무릎에 앉아있는 고양이는 그 앉아있다는 입체감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테이블이 화병, 모든 이미지들을 다 그렇게 콜라주한 것처럼 잘라 붙여진 것 같아요. 되게 건조해요. 고전적 그림의 구성에 따른 콜라주 작품처럼 느껴져요. 이 그림도 비슷해요. 문가에 기대어 있는 남자는 앞에 남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앞에 남자는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있어요. 둘 사이의 시선의 격차, 인물들 간의 교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똑같이 어디서 오려붙인 것처럼 느껴지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저는 묘했던 게 작품을 볼 때 시선이 그림 속 인물들이나 장식에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이 클라크 부부와 퍼시 그림에서는 저 둘 사이의 창틀 너머로, 이 노인과 남자의 그림에서는 이 가운데의 어떤 열려진 공간 저 너머로 가게 되더라고요. 이 미스테리한 공간이 평면적으로 보이는 전체 이미지에 깊이감을 주는 것 같아요. 호크니는 초상을 그릴 때 의뢰받아서 그린 적은 거의 없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이 본인과 친밀한 관계,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들을 그렸다고 했는데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서먹해 보이고 되게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이 인물과 인물 사이에 갈라놓은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는 제가 시선이 머물게 된 저 창문,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저 열린 문 너머, 이런 식으로 공간적으로는 되게 둘 사이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성 때문에 되게 멀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게 아마도 미국 중상층의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썩 분위기는 좋지 않은 가정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이도 느껴지고, 이 그림을 보면 우리들이 사는 모습도 그렇게 썩 다를 것 같진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